자, 이번에는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른들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발언을 해서 꼰대 은성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는 거 분명히 정부가 일관된 이야기를 할 거고, 가상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예를 들어서 그림을 사고 판다는 것까지 우리가 그걸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는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이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자, 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철학이 많은 젊은 층의 투자자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는 있겠으나 어른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030 젊은 세대들 이 발언을 향해서 분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된다. 마치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 열풍인데 이거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애 취급을 한 거죠.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오는 9일 다 폐쇄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까지 했는데, 자, 청와대 청원위까지 올랐습니다. 은성수 위원장도 부동산으로 자산 많이 불리지 않았냐? 주택으로는 투기를 해도 되고 코인은 부적절하냐? 400은 인생 선배들에게 배운 건 내로남불이다. 자, 어른들이 가르쳐야 된다. 철부지 취급을 하자 철부지 취급을 당한 2030이 그러면 당신들 4050 선배들은 뭘 잘했냐? 내로남불밖에 없지 않냐? 라고 맞대응한 거예요. 지금의 잘못된 길 누가 만들었냐? 그 말에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청와대 청원 동의에 벌써 12만 명 이상이 현재 동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지금 논란인데, 지난 선거 때 많은 여권 인사들의 20, 30대와 관련된 발언들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바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대 득표율을 보면 20대 남성들이 72.5%가 야권 후보, 지금의 오세훈 시장을 지지한다라고 답한 바 있고, 20대 여성도 40.9%대 44.0% 결과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자, 그때 박영선 여당 후보의 이 발언이 크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0대 경우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는 경험치가 낮다. 지금 벌어지는 여러 상황, 지지율 낮은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나의 지지율이 낮은 게 20대가 역사적 경험치가 낮다서다라는 식의 답변이 나와서 크게 20대들의 분노를 산 바도 있습니다. 자, 윤태곤 실장님, 정치 전략 전문가시잖아요. 네. 은성수 위원장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서 당장 사퇴하라가 지금 청와대 청원이 벌써 12만 명이 넘었다. 왜 이렇게 젊은 층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죠.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정적으로 보는 것 자체보다 이 말의 맥락과 폄하하는 듯한 태도,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은 2017년부터 보여왔던 정부의 이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이제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문제점 때문이거든요. 2017년, 18년 때도 이제 한번 확 올랐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정부가 이제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격이 확 빠졌지 않습니까? 흐지부지 했어요. 그냥 방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 금융위는 이제 정부 기관이죠. 정부의 태도가 일관적인가? 예를 들어서 이번 4.7 재보궐선거 때만 해도 여당 후보들이 앞다퉈서 이 부분에 대한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공영 거래소를 만들겠다, 안정화시키겠다, 한국이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금융위원장이 그때 경고했어야죠. 젊은이들한테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해야지. 왜 선거 때 왜 그러면 되냐라고 말렸어야죠. 그럼 그때는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팔짱 끼고 있다가
최근에 뭐 미국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대에 빠진 게 아니고요. 가격이 조금 빠지는 것 같으니까 가세해가지고 이렇게 더 모질게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화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김수경 교수님, 윤태권 실장님이 흥미로운 분석. 선거 때는 금융위원장님 가만히 계시다가 왜 선거 다 끝나고 이거 잘못된 길 갔다 어른들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훈계를 했을까? 상당히 흥미로운 의견이었는데 김 교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는 사실 뭐 전문가 분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이 암호화폐 이제 실명 인증된 거래 계좌가 한 250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60% 이상이 20,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은성수 위원장이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길이니 어른으로서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된 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역사적 경험치가 20, 30대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의 예측감은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길인지 아닌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다. 그래서 함부로 사실 20, 30대에게 뭘 해라 마라 조언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저도 애취급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주로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은 20, 30대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내가 제대로 훈계를 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인데 교수입니다만 저도 학생들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는 게 네. 제가 그들의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공무원은. 그러니까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저 20, 30대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세금으로 내가지고 그걸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의 일을 하는 분이 저렇게 국민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심하다는 듯이 마치 이제 어려서 뭘 모른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은성수 위원장이 살던 자신의 20, 30대에는 은행이자가 막 10%, 20%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저분이 월급을 그냥 저축만 해도 저런 투자 같은 거 안 해도 충분히 가정을 이루고 집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은성수 부장은 예전에 2주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의 20, 30대는 돈 벌어가지고 노동소득으로는 그 자본소득이 늘어나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젊은 세대에 대해서 저런 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20, 30대가 간절한 건 사다리란 말이에요. 지금 사다리를 타고 어쨌든 자기의 계층을 이동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한데 저런 식으로 부동산도 여러 가지 규제를 못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몰려서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곳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20, 30대들 혹은 비트코인 하는 자들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어른이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꼰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 교수님 개인 견해인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을 소위 애취급했다라는 논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논란입니다. 사퇴 청원에 12만 명 이상이 현재 동의를 했고 그보다 앞서서 선거 때는 박영선 후보가 20대들을 역사적 인식이 낮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라는 식으로 발언해서 또 한 번 논란이 된 바도 있었죠. 그에 앞서서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 20대들과 관련된 발언 때문에 20대 특히 남성들이 분노한 바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들어보시죠. 우리가 뭐 군대도 가야 되고 여자들보다 특별히 뭐 받은 것도 없는데 자기 또래 집단에서 보면 여자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자기들은 축구도 봐야 되는데 여자들은 축구도 안 보지. 뭐하지? 자기들은 롤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롤도 안 하고 뭐하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불리해. 오히려 역차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정서적으로 볼 때 감당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자, 이 발언 때문에 20대 남성들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게임이나 하고 축구나 하고 이런 20대 남성들이라고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자, 야당의 박정원 전 대변인 나오셨는데 네. 지난 출구조사 결과도 봤습니다만 뭐 유시민, 박영선, 은성수 사실은 다 이 여권에서 굉장히 좀 존재감들이 큰 분들인데 20대들을 향한 발언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권 인사들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평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치권 모두 기성세대 모두가 왜 20, 30대 요즘 젊은이들이 저렇게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것 같고요. 지금 여권 인사들 소개해 준 발언들은 그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아직도 왜 20, 30대가 지금 저런 상실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김수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최근에 20, 30대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어느 세대보다도 삶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취직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적응을 해도 내 집 마련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앞서 있었던 기존 세대들은 부동산에서 저축해서 돈 벌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우리가 여직 못 주고 있으면서 괜히 니들이 아직 몰라서 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모두 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최근에 뭐 주식 공매도 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상화폐권이 벌써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과연 여권에서는 최근에 가상화폐가 이렇게 폭락세를 보이지 않았다면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군요. 여지껏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굴러 가다가 이제 와서 또 급하니까 또 20, 30대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무슨 대책 만들겠다고 또 호들갑 떨고 조금 지나면 없어지고 하는 여권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근본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왜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그리고 뭘 걱정해야 되는지, 걱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야당의 박정하 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